엄마, 그냥 그런 건 알아서 좀 하세요. 아무렇지 않게 던진 자식의 말에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별말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 말 한마디에 서운함이 가슴 가득 밀려왔습니다. 이런 경험 누구나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내가 저 아이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아파도 참고 힘들어도 버텨가며 키웠는데 그 무심한 말 한 줄의 상처가 깊이 남습니다. 품에 안고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아이가 언젠가부터 성인이 되어 기특하기도 하지만 어쩐지 더는 편하게 말하기 어려워진 걸 느끼실 때도 있죠.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오히려 더 복잡해지잖아요. 이런 말 자식에게 들은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말하지 못해 더 억울했고 내가 이러려고 애를 키웠나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아프다 말하지 못하고 서운하다 털어놓지 못한 채 그저 속으로만 삼키며 참았던 날들 많으셨죠. 오늘은 그런 순간에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고 자식의 마음을 멈춰 세우는 단 하나의 말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물 한 잔 마시듯 자연스럽고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자식이 아차 하고 바로 깨닫게 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자식과 다투지 않고 감정 상하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을 분명하게 전하고 존중받는 관계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듣지 않으신다면 다음에도 또 똑같은 말에 마음이 다치고 그때 제대로 말했어야 했는데 하며 또 후회만 남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만큼은 꼭 들어보시고 이 말 메모해 두셨다가 조용하고 단단하게 꺼내 쓰세요. 그 말 하나가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지혜 발굴이 당신의 마음을 대신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74세 정분이 여사님은 며칠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자꾸 가빠졌습니다. 나이 들수록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지는데 괜히 큰 병은 아닐까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병원 예약을 해두고 나서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병우야, 이번 주에 건강검진 있는데 같이 좀 가줄래? 병원이 너무 복잡해서 혼자 다니기가 겁나더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은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택시 타고 다녀오세요. 나 지금 회의 준비 때문에 바빠요. 그 순간 정분이 여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차마 꺼내지 못한 채 멍하니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다 바쁘지. 나이 들어 자식 귀찮게 하면 안 되지. 이런 것까지 부탁하는 게 내가 잘못이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켠이 싸늘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어려움이 시작됐습니다. 접수 창구는 복잡했고 진료 대기표는 어디서 뽑는지도 모르겠고 검사실은 다른 건물이라 또 헤매야 했습니다. 수납도 복잡해서 몇 번이나 돌아다녔습니다. 저 멀리서 어르신에게 짜증내는 접수청구 직원을 보니 마치 내가 혼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 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겨우 진료를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을 보며 정분이 여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냥 병원 한 번 다녀온 건데 왜 이렇게 서럽냐? 며칠 뒤 아들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 잘 다녀왔죠? 혼자서도 별일 없었잖아요. 그 말에 정분이 여사는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엄마가 필요할 땐 연락도 자주 하잖아. 근데 엄마가 너한테 뭔가 부탁하면 왜 그렇게 못 들은 척을 하니? 아들은 눈을 피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분이 여사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도 사람인데 도움이 필요할 땐 말할 수도 있고 서운할 땐 그 마음을 전할 수도 있어야 하지 않겠니? 잠시 침묵이 흘렀고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땐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진짜 죄송해요. 정분이 여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을 꺼내 보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속에 묵직하게 쌓여 있던 서운함이 조금 가벼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참아왔습니다. 자식에게 미움받을까봐, 관계가 멀어질까봐, 아프다는 말도, 서운하다는 말도 꺼내지 못한 채 그저 혼자 속으로 삼켜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계속 참기만 하면 존중조차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아주 조용하고 짧은 한마디가 관계를 다시 돌려놓는 힘이 됩니다. 엄마도 사람이다. 이 말은 감정을 쏟아내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과 존재를 지키는 아주 단단한 경계선이 되어주는 말입니다. 말 한마디로 세상을 바꿀 순 없어도 사람의 태도는 한 문장으로도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무시하는 말을 하면 엄마도 사람이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요즘 어르신들 휴대폰 때문에 어려움 겪는 일 정말 많습니다. 전화 받고 문자 보내는 건 괜찮은데 은행 앱이니 인증서 설치니 하는 건 익숙하지 않아서 늘 걱정이 앞서죠. 괜히 잘못 눌렀다가 오류 나는 거 아닌가. 자식한테 물어보면 또 귀찮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망설이다 결국 혼자 해결하려다 더 막막해지는 일 정말 많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정숙 씨도 그랬습니다. 국민은행 앱을 켜려다 갑자기 공동인증서가 만료됐습니다라는 문구가 뜬 겁니다. 다시 설치하라고는 되어 있는데 앱이 2개나 깔려 있고 금융인증서니 공동인증서니 말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레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이거 인증서가 없어진 것 같아. 다시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니? 아들은 대답 대신 휴대폰을 툭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엄마, 그걸 아직도 몰라요? 요즘엔 다 자동이에요. 왜 자꾸 저한테 물어보세요? 시간 없어요. 정숙 씨는 말없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숨을 한 번 길게 내쉬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무슨 큰 부탁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만 물어본 건데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다시 켜보며 내가 멀쩡히 살아왔는데 이젠 이런 것 하나 모른다고 무시받는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라는 생각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이런 일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에게 물어보는 것도 눈치가 보였어. 동사무소나 은행, 통신사 매장으로 직접 가곤 하십니다. 딸이 바빠서요. 아들이 화낼까봐 그냥 혼자 왔어요. 그런 말을 꺼내며 주민센터 직원 앞에 조용히 앉아 죄송한데요. 이거 인증서 좀 봐주세요 하고 도움을 청하십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항상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습니다. 이거 하나 모르면서 왜 자꾸 물어보냐는 말을 또 듣게 될까 봐서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죄송하네요. 하지만 그건 죄송할 일이 아닙니다. 기술은 배우면 되는 거고 무시당하는 건 익숙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며칠 뒤
아들은 또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도 인증서 때문에 뭐가 또 안 돼요? 정숙 씨는 이번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는 모른다. 그래서 너한테 물었어. 근데 말이야, 모른다고 무시받는 기분 드는 건 엄마도 참기 어렵다. 아들은 놀란 얼굴로 정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정숙 씨는 이어 말했습니다. 모르는 건 배워서 알면 되는 거고, 내가 조금 더 안다고 했어. 엄마가 너보다 못한 사람 되는 건 아니잖니. 그제야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이번엔 천천히 엄마가 이해될 때까지요. 그날 이후 정숙 씨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게 생기면 당당하게 물었고, 아들도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기술은 익히면 됩니다. 하지만 존엄은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어렵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말해주세요. 내가 모르는 건 괜찮아. 근데 그걸로 나를 무시하지 마.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감정을 쏟을 필요도, 울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식의 말투도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고양시에 사는 김선자 씨는 며느리의 부탁으로 하루 손주를 봐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딱 오늘 하루만 부탁드릴게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간식이랑 여벌 옷은 가방에 다 넣어놨어요. 아침 일찍부터 도시락에 간식, 기저귀까지 챙겨 2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손주는 울고, 우유 먹이고, 안고 달래고, 낮잠 재우고, 기저귀 갈고,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점심은 겨우 도시락 한두 숟갈 뜨다 말았고, 간신히 이유식도 해 먹였습니다. 해가 질 무렵 며느리와 아들이 퇴근해 돌아왔습니다. 선자 씨는 간신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잘 놀았어. 밥도 잘 먹고. 그런데 며느리가 식탁 위에 남은 이유식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이유식 그렇게 안 해요. 알러지 순서도 다 따져야 하고 단계별로 나눠서 줘야 하는데요. 선자 씨는 멈칫했습니다. 그런가 보다 싶어 웃으며 넘기려는데 아들이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낮잠도 너무 오래 잤나 봐요. 이러면 밤에 잠 안 자요. 그 순간 선자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안고 재우고 먹이고 닦고 숨 쉴 틈 없이 돌봤는데 돌아오는 건 잔소리와 지적뿐이었습니다. 주방 테이블 한쪽에 아침부터 챙겨왔던 도시락통이 그대로 놓여 있는 걸 봤습니다. 하루 종일 먹지도 못한 그 도시락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가방을 챙기려는데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벌써 가세요? 그제야 선자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모자랐나 보구나. 그럼 이제 너희가 직접 해봐라. 아들은 놀라 어리둥절해했고 선자 씨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너희 얘기를 들으면서 알겠더라. 그럼 이젠 너희가 말한 그 잘하는 방식대로 직접 해보는 게 맞지 않겠니?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사실은 단 한마디의 분노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참아온 존엄의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말합니다. 한 번 봐주면 그 다음부터는 당연하다는 듯 부탁이 이어져요. 힘들다고 하면 서운해하고 도와줬는데도 지적만 돌아올 땐 진짜 억울하죠. 자식의 부탁은 늘 진심으로 받아주지만 자식은 부모의 진심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럴 땐 꼭
이렇게 말해주세요. 엄마는 도와줄 수는 있어. 그런데 비난받으면서까지 할 수는 없어. 이젠 너희가 직접 해봐라. 이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경계를 세우는 말, 그리고 존중을 요구하는 문장입니다. 한 번만 제대로 꺼내면 그 뒤로는 자식의 말투도 달라집니다. 당연하다는 듯 부탁하던 태도가 줄고 감사하다는 말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사랑은 계속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생은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아이를 키워주는 바람일 수는 있어도 대신 걸어줄 다리는 아닙니다. 이젠 너희가 직접 해봐라. 이 말은 부모의 자존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문장입니다. 지금 멈추지 마시고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왜 사랑은 해도 희생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더 깊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식이 무언가를 부탁할 때 안 되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일은 그냥 들어줍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통장을 열고 몸이 힘들어도 그래, 이번 한 번만 하며 또 움직입니다. 그렇게 내어주다 보면 자식도 어느새 그걸 사랑이 아니라 당연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이목분 씨는 며칠 전 아들 민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사업 시작하려고 하는데 초기 비용이 좀 부족해. 엄마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옥분 씨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전세집 마련할 때도 결혼식 비용을 준비할 때도 언제나 마지막은 자신의 통장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옥분 씨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남은 노후 자금, 병원비나 필요할 때 쓰려고 아껴둔 돈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들이니까 그래도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어. 민재는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어차피 그 돈 갖고 뭐 하게요? 엄마가 여행을 다녀요? 뭘 사요? 그냥 나 도와주는 게 낫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옥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 돈이 그냥 생긴 줄 아나. 내가 이 나이에까지 절약하며 살아온 결과인데 그걸 왜 자식은 이렇게 쉽게 말할까? 조금 후 옥분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널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민재는 잠시 멈췄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그 말에 옥분 씨는 덧붙였습니다. 엄마 인생은 누구를 위해 끝까지 희생하라고 있는 게 아니야. 엄마도 이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 말에 아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익숙했던 엄마의 희생이 이제는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자식의 권리처럼 되어버린 건 참 이상한 일이죠. 자식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건 부모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계속 반복되면서 고통이 되고 희생이 되고 내 삶을 잃게 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적 채무 관계라고 부릅니다. 부모가 계속 주고 자식은 계속 받는 관계. 언젠가는 균형이 무너지고 주던 쪽이 지치고 받던 쪽은 당연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럴 땐 꼭 이렇게 말해주세요. 도와줄 수는 있어. 하지만 엄마 인생까지 넘겨줄 수는 없어. 이 말은 단호하지만 분노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사랑은 계속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희생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그때서야 자식도, 아, 엄마도 자기 삶이 있구나.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구나 하고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습관이었을지 모른다. 이젠 그 습관을 멈출 때가 됐다. 사람은 말로 상처받고, 말로 위로받습니다. 자식에게 상처받고, 서운해도 말 못하고, 그저 속으로 삼켜야 했던 날들이 많으셨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혹시 아직도 마음속에 남은 그 한마디가 있으신가요? 엄마, 그냥 조용히 계세요. 그걸 몰라요? 그건 그냥 엄마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에 상처받고도 말하지 못한 채 그저 속으로만 참아오셨던 그날들. 오늘을 계기로 그 참는 습관들 조금씩 덜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시대 이야기 하나 전해드릴게요. 한 늙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은 어머니가 밥을 지을 때마다 짜다, 싱겁다, 식었다, 태웠다 말하며 투정을 부렸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밥을 짓고 또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찬밥을 그대로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밥은 너의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은 밥이다. 그 말을 들은 자식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니 꼭 꺼내세요.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꼭 전하고 싶었던 말이 있습니다. 당신도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모른다고 무시당해도 안 되고, 도와줬는데도 고마움 없는 말 한마디에 가슴이 내려앉아도 그저 참기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말해야 합니다. 말해야 바뀝니다. 말해야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엄마도 사람이다. 도와줄 수는 있어. 비난받으면서까지는 안 돼. 모르는 건 괜찮지만 무시당하긴 싫다. 이젠 너희가 직접 해봐라. 오늘 들으신 이 말들 마음속에 메모해 두셨다가 꼭 필요한 날 조용하고 단단하게 꺼내세요. 당신의 마음을 지켜줄 단 하나의 문장으로 그 어떤 설명보다 더 강하게 자식의 마음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오래 참아온 당신이니까 이제는 조금 덜 참고 조금 더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내뱉은 단 한마디로 당신의 인생 후반전이 조금 더 편안하고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가장 와닿았던 한마디는 무엇이었나요? 아래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지혜 발굴은 언제나 당신의 마음을 대신 말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